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 드림호텔 서린의 방. 마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진홍주에게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사님이 최 대표님 만나러 갔어요. 서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사가 엄마를... 왜? 무슨 사건이 있는 건가? 서린은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영서면 교통사고, 오복길 씨 혼수 상태.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복길, 오장미 아버지, 그리고 사고 장소가 태안 쪽. 서린은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서린이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아침 7시, 서린은 몰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 채화영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린이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최근 목적지 메뉴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태안 방면 영서면 21로.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린이 혼자 말했습니다. 영서면, 여기가 사고 현장 근처잖아. 엄마가 왜 그날 밤 여기를 갔을까? 서린은 핸드폰으로 그 주소를 사진 찍었습니다. 서린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장미 씨, 복길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오전 10시, 영서병원. 강백호는 오복길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복도에는 오장미와 오태평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태평이 백호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평이 소리쳤습니다. 강백호, 너 여기 왜 왔어? 백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왔습니다. 태평이 백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야. 장미가 태평을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태평이 장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미야, 너 또 이 사람 편 들 거야? 장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백호 오빠 말이 맞아요. 아빠는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태평은 장미를 노려봤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백호가 장미에게 물었습니다. 장미 씨, 복길 아저씨가 마지막 전화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장미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랑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하셨어요. 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호가 물었습니다. 나랑 닮은 사람이요?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백호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호가 말했습니다. 장미 씨, 혹시 그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장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백호는 생각했습니다. 복길 아저씨가 누군가를 봤다. 장미 씨와 닮은 사람을. 그럼 마서린. 오후 2시, 마서리는 혼자 차를 몰고 영서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린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린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최근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분 계신가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아, 오복길 씨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몇 호실이에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312호실인데 보호자 아니시면 못 들어가세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서린은 복도를 걸어 312호실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장미와 태평, 백호는 1층 카페테리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린은 조심스럽게 312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복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복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린이 복길의 얼굴을 봤습니다. 서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저씨가 오복길 씨, 오장미 아버지. 서린은 복길의 상처를 봤습니다. 머리에 큰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엄마는 이 사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때 복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설인이 놀라며 복길을 봤습니다. 복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미. 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길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미, 조심해. 채화영.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화영이요? 제 엄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길이 눈을 뜨려고 했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복길이 말했습니다. 채화영, 위험해. 도망쳐. 설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인이 혼자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아저씨한테 뭘 한 거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은 급하게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보니 오장미와 오태평이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인은 급하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은 설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설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던 엄마가, 맞아? 엄마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야? 장미 씨. 아니, 누구세요? 오후 3시. 강백호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사려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누군가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호가 혼자 말했습니다. 장미 씨. 백호는 그 사람을 따라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그 사람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호가 소리쳤습니다. 장미 씨.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마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백호는 설인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장미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설인도 당황했습니다. 설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마설인인데요. 누구세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강백호 변호사입니다. 혹시 오장미 씨 아세요? 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장미, 저랑 닮았다는 그 사람.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똑같으세요. 쌍둥이 아니면 이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설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인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왜 오복길 씨가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백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교통사고인데 수상한 점이 많아요. 혹시 마설인 씨는 왜 여기 오셨어요? 설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채화영이 이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백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백호가 물었습니다. 채화영 대표님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설인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차 내비에 사고 현장 근처 주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영사님이 엄마를 조사하러 왔다고 들었어요. 백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말했습니다. 마설인 씨, 같이 진실을 밝혀요. 제 아버지도 누명을 쓰셨어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요?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오복길 씨를 쳤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누군가 제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설인과 백호는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채화영이 범인이다. 저 사람이 나랑 똑같아. 오후 4시, 오장미는 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백호를 봤습니다. 장미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백호 옆에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장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랑 똑같아. 장미는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백호와 설이는 이미 각자 떠난 후였습니다. 장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마설인, 정말 나랑 똑같았어. 우리는 왜 똑같은 거지? 장미는 핸드폰을 꺼내 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장미 씨. 장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빠, 방금 주차장에 있었죠? 옆에 여자분이랑 같이. 백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장미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녁 6시, 장미와 백호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미가 백호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빠, 그 사람 누구예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 백호가 답했습니다. 마설인이에요. 최화영 대표님 딸. 장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화영 대표님 딸이 저랑 똑같다고요?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쌍둥이 수준이에요. 아니,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장미가 주저앉았습니다. 장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진짜 엄마는 정숙희가 아닌 거예요? 백호가 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호가 말했습니다. 장미 씨, 진실을 밝혀야 해요. 최화영 대표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장미는 백호의 눈을 봤습니다. 장미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무서워요. 진실이 무서워요. 백호가 장미를 안았습니다. 백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드림호텔 회장실. 마대창은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 대표님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창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창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사? 비서가 답했습니다. 오복길 씨 교통사고 사건이요. 사고 당일 최 대표님이 강남봉 교수님과 통화하셨다고 합니다. 대창이 생각했습니다. 대창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복길, 그 사람 수키네 반찬 가게 주인 아니었나? 그리고 강남봉은 준호 아버지. 왜 화영이 얽혀 있는 거지? 대창은 며칠 전 염산월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최 대표님이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당시 대창은 화영을 믿었습니다. 화영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창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염산월 불러와. 30분 후 염산월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산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대창이 물었습니다. 산월아, 내가 전에 말했던 최 대표가 남자 만난다는 거 자세히 말해봐. 산월의 눈이 빛났습니다. 산월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 대표님이 강남봉 교수님을 자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통화하셨다고 들었어요. 대창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대창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사고 난 날? 산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 대표님 차 내비의 사고 현장 근처 주소가 있었대요. 대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창이 말했습니다. 화영이 사고 현장에 갔다고? 산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엔 최 대표님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아요. 대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창이 말했습니다. 화영,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강남봉의 집. 한영자는 남편 남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봉은 최근 들어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밤늦게 전화를 받고 나가는 일이 잦았고 돌아오면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남봉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다른 여자 있어? 남봉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무슨 소리야?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최근에 자꾸 밤늦게 나가잖아. 그리고 누구랑 통화하고. 그 사람 최화영 대표지? 남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봉이 말했습니다. 영자야, 오해야. 최 대표는 준호 때문에. 영자가 남봉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 때문에 왜 한밤중에 교회까지 나가? 그리고 사고까지 나? 남봉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최화영이랑 무슨 관계야? 남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최 대표는 30년 전에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그때 당신이 미국에 있을 때. 남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 가까웠어.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까웠다고? 얼마나 가까웠는데? 남봉이 말했습니다. 영자야, 그건 다 과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자가 남봉을 노려봤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물어볼 거야. 그리고 백호한테도.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영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봉은 주저앉았습니다. 창 레스토랑. 강준호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화영이 들어왔습니다. 화영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잠깐 이야기 좀. 준호가 손을 멈추고 화영을 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화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죠. 아버님 일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준호가 화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 아버지를 이용하셨죠? 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무슨...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그날 밤 왜 제 아버지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 사고 현장 근처로 부르셨어요? 화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동생 백호가 다 조사했어요. 대표님이 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거 다 알았어요. 화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준호 씨를 지키려고.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지킨다고요? 제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면서요? 화영이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해해줘요. 저는 준호 씨가... 준호가 화영을 밀쳤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시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대표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는 주방을 나갔습니다. 화영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화영이 눈물을 흘리며 혼자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드림호텔 카페. 염산월과 진홍주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산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홍주야, 이번이 기회야. 최화영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 홍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마 회장님도 최 대표 의심하기 시작했고 설인 양도 엄마 믿지 않는 것 같아. 산월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더 찾아서 마 회장님한테 갖다 바치면 최화영은 끝이야. 홍주가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 산월이 설명했습니다. 최화영이 그날 밤 교회로 간 증거, 그리고 오복기를 만난 증거,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라도 찾으면 돼. 홍주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백호 오빠 통해서 알아볼게. 산월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힘을 합치면 최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키네 반찬 가게. 정수키는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최화영과 이강혁을 봤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키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파. 머리가. 그때 문이 열리고 오태숙이 들어왔습니다. 태숙이 엄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키가 태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숙아, 엄마, 기억났어. 태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숙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엄마, 뭐가 기억났어요? 수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어. 태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쌍둥이요? 수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미랑 설인이 둘 다 내 딸이야. 태숙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설인이가 우리 동생이라고요? 수키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최화영이 설인이를 빼앗아 갔어. 30년 전에. 태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숙이 말했습니다. 최화영, 그 여자가 우리 동생을 빼앗아 간 거예요. 수키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렌치로 머리를. 태숙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태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밝혀낼게요. 최화영한테 복수할게요. 영서경찰서. 김영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도로. 영상에는 최화영의 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김영사가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차 안에 최화영과 이강혁이 보였습니다.
김영사가 동료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 최화영 대표가 사고 현장에 있었어. 동료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증거로 충분한데요.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하자. 저녁 8시. 드림호텔 회장실. 최화영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영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사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화영 대표님, 오복길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김영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표님 차가 찍혔어요. 그리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화영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마서린이 달려왔습니다. 서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화영이 서린을 봤습니다. 화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린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서린이 울며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화영이 말했습니다. 서린아,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너는 정숙희 딸이야. 장미랑 쌍둥이야. 서린이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경찰들이 화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멀리서 마대창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창의 얼굴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대창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화영, 너 나를 배신했어. 한편 창 레스토랑. 강준호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드림호텔 최화영 대표 긴급 체포.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혼자 말했습니다. 대표님, 왜 그러셨어요? 병원. 오장민은 병실에서 아버지 복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들어왔습니다. 백호가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장미 씨, 최화영이 체포됐어요. 장미가 백호를 봤습니다. 장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39회 종료. 경찰서 조사실. 최화영은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인정하시겠어요? 오복길 씨를 공격한 것, 그리고 강남봉 교수를 이용한 것. 화영은 침묵했습니다. 김영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화영이 복길을 공격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지키려고 제 아들을.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가 대표님 아들이라고요? 화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화영이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오복길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화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